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천도제 의식에 쓰이는 진언을 실전범자로 활용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전범자의 유래는 원래 산스크리트 또 버머 이렇게 말하는데, 산스크리트어는 세련되고 정돈된 글자라서 옛날에는 브라만 교도들이 많이 이용한 것을 부처님 시절에 스님들이 불교에서 많이 흡수를 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머 브라만 교도들이 썼는데, 이 버머에 실담범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실담범자는 실담이라 해서 데바나가리 글자 속에 실담범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가 실담범자가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을 연구하는 분야의 글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담범자의 구성은 자음 35개, 모음 16개, 그리고 상반체, 하반체, 이합, 삼합 돼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실담범자는 모두 51자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간에서는 자음 모음만 공부하다 보면은 6개월 후딱 가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진언을 통해서 글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이 자음 모음을 위에 부분만 붙여서 쓸 때는 상반체, 아래 부분을 쓸 때는 하반체, 그 다음에 글자 2개를 합칠 때는 이합, 3개로 합칠 때는 삼합. 그리고 우리나라 글자도 뭐 배 있잖아요. 이 실담범자에도 이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도 2개 있고요, 바자도 2개 있습니다.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언에 대해서는요, 그 진언의 뜻은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염송하는 것이 이 진언입니다. 그래서 진언은 뜻을 굳이 알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뜻을 아는 순간 사실은 진언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국의 몽참 스님이시란 분의 옴아홈 강의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언은 뜻을 굳이 알 필요가 없다. 그냥 음사만 하고 열심히 염송하면 성취한 바를 이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언의 종류는 옴 한자부터 능엄주까지 해서, 능엄주는 거의 3000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396자, 그리고 반야신경은 465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옴자 한자부터 3000자에 가까이 진언이 그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진언 산스크리트 이거에 대해서 아주 유식한 왕비가 있었는데, 인수대비께서 이 산스크리트에 능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힘들 때마다 모든 사람들을 염송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언은 사실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다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언의 실제라고 써있는데, 진언이 실제로 쓰인 곳은 천수경에 진언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수경에는요, 우리가 아는 진언이 제일 많이 있어요. 제일 뭐 있습니까? 제일 정구업 진언부터 육자대명왕 진언 유명하죠. 옴마니 반매홈, 또 거기에 준제 진언, 또 그 이외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든가 모든 진언이 천수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언은 모든 연불의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불공의 뼈대. 그래서 천수경에 진언 13개, 사시붕을공에 14개, 또 지장청에 14개, 반은시식에 14개, 영산제에는 각 스님마다 연관바가 다르는데 50개에서 80여 개의 진언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언이 모든 제의식의 구성 요소의 아주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의식을 할 때 지금 원성지 진언을 하는구나, 또 지금은 준제 진언을 하는구나, 또 지금은 멸업장 진언을 하는구나, 또 상품 상생 진언을 하는구나를 통해서 진언이 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실담범자의 이론적 체계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배울 진원은 헌자 진원입니다. 여기 헌자 진원 있죠? 헌자 진원은 여기 사시불공, 지장청, 간음시식, 영산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헌자 진원은 두 종류가 있는데 옹호 성중님에게 권하는 진원, 또 황담불공의 부처님한테 전하는 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진원은요, 이 옹호 성중님에게 보내는 진원으로 옹 까마라 시마 사바하 되겠습니다. 예, 이 글자로는 9글자고요. 말로 음사할 때는 9개고 쓸 때는 8글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를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건데요. 이 공점, 운월점이라고 합니다. 운월점. 그 다음 3, 앵무점. 이게 글자 구성에 들어가, 그 다음에 나머지 부호는 그때까지 그때 하겠는데요. 이 명점은 이 명점 공점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제가 스스로 만드는데, 명점은 글자를 쓰기 전에 명하노라 해서 명점. 이것은 이 명자는 맞습니다. 명. 그래서 명점은 조금 어떻게 찍냐면요. 비스듬 점을 찍어서 글자를 써야 되잖아요. 이 비스듬 찍어서 이렇게 딱 찍는 겁니다. 이게 명점. 공점은 이렇게 가는 게 공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고, 이게 틈이 없을 때는 하나라만 해도 이게 공점이에요. 그 다음에 앵무점은요, 새를 그리는 겁니다. 붓을 옆으로 놓고 1cm 중 반연에 밑으로 끊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게 새 같잖아요. 이걸 앵무점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명점과 공점과 앵무점만 잘 알고 있어도 글씨가 쓰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옴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옴자는요, 명점, 아까 명점이라고 했죠? 명점 찍고 물결 치듯 5cm 정도 갑니다. 이게 3호붓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내려옵니다. 여기서 우리 3자 아시죠? 숫자 3을 쓰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랑 여기랑 맞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반이 돼요. 그 다음에 붓을 살짝 들어주고 세워서 이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끄어줍니다. 아셨죠? 너무 많이 갔는데. 자, 이렇게 끄어준 다음에 옆에 장음 C를 붙이고 여기 애자를 하나 해주면 이게 우에서 지금 이게 오로 됐습니다. 우에서 오로 됐어요. 예? 근데 여기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운월점, 동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이게 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점을 찍을 때는 반드시 이 로마어라는 뜻인데, 이 로마나이즈에도 저 공점을 찍어줍니다. 이게 옴자입니다. 옴.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점 찍고 물결 치듯 가서 중간의 부분에 내려서 올려서 3분의 2 지점에서 내려서 비춰줍니다. 아셨죠? 자, 옴까. 맞자 써보겠습니다. 맞자는 까자하고 조금 틀려요. 명점을 찍고 갈 때에 3cm 정도만 갑니다. 가서 우리나라 시옷 쓰듯이 썼다가 끝에서 이렇게. 우리는 가운데 끝에서 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 붓을 살짝 구부려서 비춰줍니다. 비치는 건 거의 여기서 비친다고 보면 됩니다. 맞자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볼까요? 명점 찍고 3cm 정도만 가서 시옷처럼 옆으로 갔다가 살짝 옵니다. 붓을 구부렸다가 다시 여쯤에서 비칩니다. 자, 이게 마입니다. 그 다음 라 하겠습니다. 라는 마처럼 동점을 찍고 3cm만 갑니다. 가서 가운데로 내려와서
살짝 둥글려 줍니다. 왜? 이게 이제 앵무점, 아까 배웠죠? 앵무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앵무새 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붓을 옆으로 놓고 이렇게. 자, 이게 라입니다. 라. 그래서 이 앵무점 찍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한 30번? 30장 정도 써야 아마 이쁘게 잘 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명점 찍고 3cm쯤 갔다가 가운데로 해서 살짝 구부려 준다 했지. 이게 앵무점의 배 부분입니다. 배니까 어떻게 됩니까? 붓을 요렇게 해서 가야 되겠죠. 그럼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라입니다. 라. 라도 아까 이체자에도 라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RA 라가 있고 LA 라가 있습니다. LA는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자는 4 0점 찍고 아까 시옷은 이렇게까지 살짝 올려줍니다. 왜? 여기서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둥글려야 되기 때문에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4입니다. 4인데 여기 아까 옴 할 때 옆에 이렇게 살짝 이거 해줬죠. 여기 요 부분 이건데 여기는 애를 좀 길게 뺍니다. 이렇게 팔로 감싸듯이 이렇게. 이러면 이게 무슨 자가 되냐면은 아까 이 사에서 무조건 이 글자가 있으면 이 발음이 돼서 시가 됩니다. 시에 공점, 운월점을 찍어주면은 뭡니까? 심자는 명점 찍고 명점 찍고 사 이렇게 이 부분을 꼬부려 더 위로 올려줍니다. 이게 사자입니다. 사. 꼬부린 다음에 바가지를 하나 엎듯이 엎어서 그 다음 아까 애자에서 조금 더 팔로 감싸듯이 이렇게 글자를 적어도 여기 이상까지 나와줘야 돼요. 이것이. 그 다음에 공점입니다. 자, 이렇게도 쓰고 또 다른 이체자는요. 바가지 엎고 한면에 이것도 똑같이 심자입니다. 이 어떤 때 이렇게 쓰고 어떤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글자 간격이 좁거나 좀 넓이가 나오지 않을 때는 이렇게 쓰고요. 좀 그게 넉넉하다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나 이렇게 쓴 거나 다 틀린 글자가 아니고 똑같은 글자는 이것을 이체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자 써보겠습니다. 심자 한 번 더 써볼까요? 심자 명점 찍고 위로 올린다 그랬죠. 그 다음 바가지 없듯이 이거 글자를 받쳐줍니다. 그리고 붓을 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4 여기서 애자를 좀 길게 내리면 2 그래서 이게 시가 되겠죠. 시에서 공점을 찍어주면 심 되겠습니다. 아셨죠? 옴, 까마라, 심까지 써봤습니다. 다음에 하자 써보겠습니다. 하자는 명점 찍고요. 명점 찍고 옆으로 간 다음에 살짝 이 부분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명점 찍고 살짝 볼록하게 해줘. 조금 배가 임신 한 6개월 정도 배 해서 여기서 배를 볼록하게 해서 한 다음에 다시 위로 올려서 이렇게 직각이 돼서 이 글자랑 맞아야 돼요. 이렇게. 이게 하자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라고 쓰는데 여기에 장음을 붙이면 하 길게 발음이 됩니다. 까마라 심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장음이 없으니까 그냥 하자. 배를 조금 나오게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 부분 좀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게 하자입니다. 하자. 다음에 스바. 스바는 아까 배운 사자 배우셨죠? 사.
해가지고 바가지 하나 엎고 이렇게 하면 사자입니다. 사자. 그런데 이 스바는요, 사와 여기 바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스바라고 씁니다. 장음이 여기 붙었는데 어떻게 쓰느냐? 사하고 다음에 제가 바가 합쳐졌다 그랬죠. 바. 자, 바. 이렇게인데 바. 그래서 이 바가 요 밑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반체라고 이야기한 아까 배울 때 들었죠. 밑에 부분을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여기다가 위에 이걸 없애고 밑에 부분 하반체, 위에 가면 상반체. 그래서 이걸 자르면은 사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바에 장음을 붙여주면 스바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진도가 빠르는데 이것은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 이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진어는 얼마나 많이 써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0점 찍고요. 올린 다음에 바가지 하나 엎고 사, 바. 이걸 스바라고 합니다. 스바라고 그러고 한국말, 우리나라 말로 뭐랍니까? 사바. 그래서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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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0점 찍고 살짝 올린 다음에 바가지 하나 엎고 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어. 자, 스바. 다음에 하자는 아까 써보셨죠? 아까 하자는 배를 한 6개월 정도 내미는 것처럼 0점 찍고 올린 다음에 슬쩍 내밀었다가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다음에 여기 찍으면 하. 되셨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조금 작게 옴부터 써볼게요. 옴. 옴. 까마라. 까. 마. 라. 바가지 엎고 심. 하. 스바. 옆에 써보겠습니다. 스바. 스바. 하. 자, 이렇게 해서 헌자진언 옹호 성중임한테 권하는 진언입니다. 옴 까마라 시마 스바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다음 주까지 하루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틈나는 대로. 아셨죠? 자, 이렇게 오늘 헌자진언을 써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부터는 범자를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헌자진언 옴 까마라 시마 스바하 있죠? 종이 한지 하선지 팔죠. 문방구 가면 5,000원이면 100장인가 줍니다. 그리고 사모붓 먹물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면주사는 너무 비싸서 안 하고 명물로 하겠습니다. 종이 접는 법. 자, 크게 할게요. 이렇게 된 것을 50cm 정도 되나? 이게 60cm인가? 전지 반전지입니다. 반전지를 이렇게 접습니다. 접어서 반을 접고 다음에 보면은 맨 위에 부분을 1.5cm 접습니다. 날이 습해갖고 종이가 발을 잘 안 됐네요.
1.5cm를 접어줍니다. 1.5cm는 1cm도 괜찮아요. 대충 접고 이 옆에 양 사이드에서 한쪽만 또 1.5cm 접어줍니다. 접어줍니다. 다음에 이 접은 것을 반으로 접습니다. 반. 또 반 접습니다. 반. 다음에 이제 가로로 접었으면 이제 세로로 또 반 접어요. 접고 또 반 접습니다. 그러면 딱 크기가 하나 쓰기 좋은 크기로 나옵니다. 요렇게. 이거를 시간 날 때마다 접어 놓으시면은 쓰기가 편해요. 자, 이것을 다시 이렇게 펴서 이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옴자 써보겠습니다. 옴자. 옴. 자, 이 한을 반을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눠서 쓰겠습니다. 옴. 명점 찍고 내려서 3자 쓰듯이 가서 돌려서 이 부분에 붓을 세운 다음에 띄운 다음에 여기서는 붓을 옆으로 세워서 올립니다. 다음에 장음 찍고 다음에 공점 구름 운점을 찍으면 이게 옴입니다. 옴. 한 번 더 써볼까요? 옴점 써보겠습니다. 명점 찍고요. 삼자 장음하고 공점 찍습니다. 옴. 까짜 써보겠습니다. 명점 찍고 쭉 내려와서 3분의 2 지점에서 붓을 꺾습니다. 꺾어서 내려와서 삐칩니다. 이 부분 이렇게 아셨죠? 이 옴자도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까짜요. 명점 찍고 3cm 정도 가서 한가운데로 내려와서 올라가서 3분의 2 지점에서 직각으로 내려와서 끝부분에 삐칩니다. 까. 그럼 마자 써보겠습니다. 마. 명점 찍고요. 시옷을 쓰듯이 옆으로 가서 다시 끝에서 잡고 다음 여기 붓을 살짝 구부린 면에 내려와서 이쯤에서 삐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명점 찍고 마자 되겠습니다. 까마. 라자 써보겠습니다. 라. 명점 찍고 까짜처럼 바로 내려온 끝을 살짝 둥글리라 그랬죠. 앵무점을 찍어야 되니까요. 다음에 붓을 옆으로 놓습니다. 옆으로 놓고 여기서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여기 구부린 부분에 앵무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배 부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명점 찍고
가운데로 내려와서 살짝 구부린 연에 붓을 이 옆으로 세웁니다. 세워서 새를 그립니다. 이게 앵무점 해서 라자 되겠습니다. 라. 다음 옴까마라 시마. 옴까마라 시마. 바가지 없듯이 한다 그랬죠? 다음에 붓을 살짝 구부린 다음에 이렇게 여기 삐치는 부분은 다 이렇게 됩니다. 옴까마라 시마. 이것도 심자고요. 아, 이제 올리면 돼? 옴까마라 시마. 시마 한 번 더 써볼게요. 이렇게도 똑같은 글자입니다. 하.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배를 볼록하게 나온다 했죠? 하. 까마라시마 스바하. 스바하는 사자와 바자가 합쳐진 거라 그랬죠? 아까 사 심에 배웠죠? 사 바 장음. 다시 한번 스바 하 써보겠습니다. 하. 배를 조금 불려서 불린 자리에서 위로 올린 다음에 직각으로 내려온 다음에 장음 붙여줍니다. 자, 스바 하. 이렇게 끝났는데 옴자가 조금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설명을 옴자를 많이 쓸 거니까요. 옴자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장음 찍고 내려온 다음에 이파리 그리듯이 3 내려와서 붓을 멈추고 여기서 붓을 띄었다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0점 찍고 내려와서 3 여기서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장음 긋고 0점 찍으면 옴자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10장 이상 써보셔야 돼요. 자, 이것으로서 헌자지는 옴까마라시마 사바 써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